초판본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초판은 정말 귀한 거고, 이거는 48년에 나온 최초로 나온 시집. 네, 그 뒤로는 수도 없이 다시 찍었지만 네. 최초로 나온 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제가 원래 영상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TV나 어디 영상 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잘 안 가고 도망치는데, 도서관에 김수진 선생님이 저랑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좀 하자고 해서 용기를 한번 내봤는데, 막 재밌게 이렇게 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밸런스 게임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국문과 학부, 석사, 박사까지 현재는 영문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서울대 국문과와 영문과 중에 고르신다면 영문과죠. 지금 영문과 소속이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또 책을 또 여러 권 내셨는데요. 네. 문학동네 마음산책. 이건 문학동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출판사를 더 좋고 싫고를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고향을 부정할 수는 없죠. 네. 선생님께서 영화 평도 내시고 영화를 무척 좋아하신다고. 봉준호, 박찬욱. 박찬욱 감독이요. 제가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필자로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때문이었어요. 올드보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고.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2의 김현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불안한데요, 벌써?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알라딘에서 김훈 선생님께서 예.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올해의 책이다. 네. 이렇게. 김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평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근본적인 영향을 주셨죠. 근데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한 감각 이런 것은 김훈 선생님한테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이 배웠어요. 게다가 김훈 선생님은 제가 실제로 뵙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이기도 하니까 김현 선생님은 제가 생전에 뵌 적이 없거든요. 김훈 선생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문학적인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 신영철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정확한 사랑의 실험법이라고. 실험. 네, 실험. 네, 정확히 읽기 대 네. 정확히 쓰기 중에 고르시죠. 정확히 쓰기.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정확히 읽은 것인지. 근데 정확히 쓰기는 이 정도면 꽤 왔다, 이 정도면 실패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못 읽은 상태를 하더라도 그 상태를 정확히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달까요? 정확히 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루하시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고문원 자료실에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네. 학창 시절에 도서관 자주 가셨나요? 자주 갔죠. 근데 고문원 자료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문학 코너, 동시대 문학 코너. 네.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은 많이 죽치고 앉아 있었죠. 마음이 막 조급했어요. 빨리 그런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섭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읽어치운다는 느낌에 가깝게 열심히 막 읽었죠. 읽었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김수진 선생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름에 네. 임명되셨죠? 네, 9월 달에. 고맙습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네, 여기 오니까 또 동기도 만나고 좋네요. 네, 우리 몇 년 만이에요? 졸업한 걸로만 따지면은 20년이 넘었죠. 그 사이 좀 봤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 사이에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2014년에 박사학위 논문 쓰신 우리 도서관에서 한번 봤어요. 그랬구나. 네. 선생님 여기 생각 안 나세요? 알죠. 해방터. 해방터. 예. 메이데이 때 네. 집회했잖아요. 집회도 했고 놀기도 많이 했고. 놀기도 많이 했고. 저는 또 그 노래회 동아리 했잖아요. 사실 저도 함성 개건 멤버였어요. 그랬었나요? 네. 잊으셨나요? 선생님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 아니고 그때 성시경인가요? 김동률. 목소리 톤이 똑같아. 그게 아니라 노래회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였어요. 달콤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되게 쌀벌한 노래를 불렀어요. 싸우자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시현 선생님 노래하는 거 편집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팬덤이 없죠. 올라가요. 노래방 한번 같이 가야겠네요. 요즘 이곳이 해방했던 거 학생들이 안 하나요? 아마 모를걸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방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옛날 말이라 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어딘가에서 해방은 되고 싶을 텐데. 그렇죠. 강의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나 그런 그렇죠. 해방도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동기 사랑. 네. 아, 난 너무 고마웠어요, 신 선생님. 뭐가요? 전화 한 통에 오케이 5편도 찍을 수 있고 10편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김수진 선생님의 부탁이니까 또 당연히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옛날에는 고문원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어요, 저도. 고문원 자료실에 가본 적이 없고. 한번 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가보고 싶어서. 네. 근데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초판본들 그 귀한 걸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요. 예. 고문원 자료실은 몇 층에 있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문원 자료실에 안 가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층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대학 도서관이나 어느 기관이나 고문원 자료실 어디인지 못 찾겠다 하면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도서관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들어와서 네. 직진해서 우회전. 직진해서 우회전. 대출대를 끼고 우회전. 그렇죠. 네. 예.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고문원 자료실이라고 써 있네요. 네. 네이밍 자체가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새로 이름을 짓게 된다면 뭐라고 한번 지어볼까요? 라떼방? 그러지 말고 사랑을 닮아서 희귀템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흥미로운 게 고문헌이라는 말은 시기만 가리키는 건데 레어북이라는 거는 희귀하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네요. 다르네요. 혹시 날까로 고문원 자료실마다 이제 약간 네이밍을 달리하는데 네. 어디에 가면 올드북스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또 레어북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정확히 시기 기준으로 한다면 올드북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9년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고문으로 잡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기준이 이전까지를 있구나. 기준으로. 근데 네. 최근에는 그 기준을 좀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1950년대까지로 한국전쟁 전까지 전까지로. 예, 문헌 형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문헌은 1950년 이후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레어북스라고 한다면 희귀본이라는 의미인데 희귀본은 보통 한 부에서 2부 정도 있습니다. 정말 기중본인데 네. 기중본의 경우에는 1636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36년. 예, 아주 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병자호란 때 한 번 크게 난리가 나고 또 임진왜란 때 또 크게 이제 난리가 나고 하면서 책들이 다 불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란으로 해서 책이 소실됐던 것들을 감안한다면 1636년 이전에 나온 거야말로 진짜 희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도 학문적 업적을 남기시는데 자양분이 됐던 책들 네. 도서관에 나중에 기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 받아주실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뭐 공간이 넉넉한 건 아닐 테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용화 선생님 책 들어왔죠? 네. 신용화 선생님 책 몇 권이나 기증하셨어요? 2017년부터 기증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8,000여 채 가량을 기증하시고 저희 자료실에서 소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분들은 컬렉션도 좋아요. 그래서 백사 선생님도 컬렉션 너무 좋고. 예. 원래 선생님 그냥 왔으면 열람 신청해야 돼요. 여기서 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고문원을 좀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처음 오시는 분은 이쪽에서 네. 연락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네. 연구 분야, 공문학, 서명을 쓰고 청구 기호는 여기서 다 검색해서 확인하는 거죠? 네. PC에서 검색해서 네. 정지용 시집 시문학사 여기까지 쳐볼게요. 811.72 J464B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와, 이 손상이 옛날 없도록. 책 냄새가 확 나네요. 그죠? 어. 저는 이 냄새 좋아해요. 크게 이 제1서고는 경성제국대학교 구장본 동양서와 서양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네. 개인 문고 중에서는 가람문고하고 상백문고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제3서고와 제4서고에 백사 선생님이나 일석 선생님들 선생님 그 기증 문고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가람문고에 온 거잖아요. 네, 저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가람문고 중에 정지용 씨 집을 실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보존 상자에 네. 지금 넣어서 수정을 네. 잠깐 책을 꺼내서 그럼 제가 잠깐 잡아보겠습니다. 보면은
가람 선생 지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가람 선생님이 그 정주원 출판 기념회 갔다 오셨다고 일기에 네. 써 있어요. 네. 그거랑 여기랑 딱 맞으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름은 지용이라고 해서 성을 떼고 네. 얘기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거 이병규 선생님한테 반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연장자인데. 연장자에게 원래 자신의 이름을 쓸 때는 한학의 전통 아래서는 성을 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가람 선생이라고 쓴 것도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안 쓴 건가요? 그 선생 그냥 선생님만으로 네네, 그렇죠. 존칭이 끝나는 건 그렇죠. 거죠? 네네. 옛날에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한테만 선생이라는 선생이라고 칭호를 썼고 했다. 둘의 관계가 굉장히 막역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이 책은 또 특이한 게 보통은 목차가 앞에 나오고 시작이 되는데 목차가 없어요. 지금 일부러 바로 들어가고 쭉 뒤로 가보면은 이 책을 출간한 당사자인 박영철 시인이 책을 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쓰셨고 그걸 넘겨야 목차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맞춰보세요. 이거 네. 보다 보면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오른쪽에서부터. 네. 네, 네. 세로쓰기에서 한글의 가로쓰기를 시작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용 시집이라서 오른쪽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야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또 목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목차는 가로쓰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 앞에 갑자기 가로쓰기가 나오니까 생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차는 또 뒤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네. 아, 그런 취지구나. 네, 네. 이게 지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네. 윤동주 시집의 네. 초판본.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서점에 검색을 해보시면 초판본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많아요. 맞아요. 많은데 진짜 초판은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나중에 출판사 바뀌어서 새로 나온 것들을 다 초판 이러는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초판은 정말 귀한 거고 이거는 48년에 나온 최초로 나온 시집. 네, 맞습니다. 그 뒤로는 수도 없이 다시 찍었지만 네, 네. 최초로 나온 책입니다. 윤동주 유고집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펼쳐보면은 서라고 해놓고 정지용 시인의 서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48년만 돼도 완전한 가로쓰기로 바뀌어 있네요. 48년에도 아직은 과도기인데 이렇게 완전한 가로쓰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정음사에서 만들었어요. 아. 이 정음, 훈민정음의 정음. 네. 최연배 선생님, 네, 네. 우리말 운동을 했던 최연배 선생님이 우리말을 잘 살리는 출판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음사라는 출판사를 세우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정음사에서 나오는 문헌일수록 가로쓰기를 더 많이 선치를 하게 되죠. 네. 우리가 정지용 시집, 그다음에 윤동주 시집의 초판본들을 구경을 했는데요. 이제 이상 시집만 보면 됩니다. 아니 더 볼 건데요. 네, 이상 시집을 보고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집을 보겠습니다. 신현 선생님이 사랑하는 이상. 네, 이상 시집이죠. 시집인데요. 이게 출간된 연도가 40 40 카트. 카드. 잠깐. 1947년에 김기림이 묶어냈습니다. 백양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출간을 한 것이죠. 네. 이상에 관한 책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진인데 날렵하게 생긴 이상의 모습입니다. 막상 보면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김기림 에디션입니다. 이상의 작품 중에서 자기가 베스트라고 뽑은 것들을 이렇게 얇게 묶은 거죠. 여기도 이제 김기림이 발문을 붙였죠. 이상에 대한 초기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글이죠. 김기림이 보기에 이상은 인생의 망명자라고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혼자 딴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런 모든 일반적인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 이국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추방자. 병에 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쫓겨나 버린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도 쫓겨난 있고 사람. 그리고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주피터의 추방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상은 신이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를 완전 추방을 했네요. 그렇죠. 신적인 존재인데 지상으로 추방됐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후대에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죽은 친구에 대한 애도의 의미니까 좀 과장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엄청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판본이 이거잖아요. 제판본. 네. 김한계 장정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백사문고로 수장이 되어 있는데요. 왜 백사문고로 수장되어 있냐면 신영 선생님이 감동적으로 생각하셨던 정종 서문에 등장하는 윤동주의 동생 이름은 뭘까요? 일주였던 거예요? 맞아요. 네네. 윤일주. 윤일주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이셨어요. 네. 그때 이제 편집에 참여하면서
하면서 정광용 선생님한테 이 책을 기증하게 돼요. 정광용 선생님은 꽃빛단 일을 쓰신 소설가. 맞아요. 네. 네. 서울대 국문과에 재직하셨고. 많은 네. 책을 또 기증해 주셨죠. 네. 처음에 나왔던 글씨보다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광용- 작품이 많이 보충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재판본은 보충이 많이 됐어요. 선생님 오늘 풀이해 주신 윤동주하고 이상과 정지용을 다 이을 수 있는 또 잡지잖아요. 네. 천주교구에서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원래는 종교지였는데 여기 문해란에 소중한 글들이 많이 네. 이제 투고가 됐는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낙 지면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것을 누가 편집했을까요? 아, 정지용 그렇죠. 시인이. 네. 네. 좀 이승민 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 네. 정지용 선생님이 편집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네. 카톨릭 소년과 카톨릭 청년에 여기는 윤동주, 여기는 이상이 이제 투고를 네. 하게 되죠. 사실상 이상이 데뷔를 한 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가톨릭 청년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